대출 실행 전 배우자의 협력을 얻은 정황이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대응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친족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장호식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합의했다고 믿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 절차를 진행했는데 관계가 틀어진 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로 고소당한 경우에 어떻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핵심은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문서 작성 당시 배우자의 승낙, 위임이 인정되면 위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을 직접적으로 허락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 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음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을 얻은 정황이나 대출 이후 시점에 배우자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대응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에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법리적으로는 묵시적 승낙이라고 하는데, 묵시적 승낙이란 말 그대로 말로 승낙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재산, 대출 서류 이런 것들을 누가 전담했는지, 인감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승낙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단순히 알았으면 허락했을 것, 이런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 대화 복구. 대출 얼마 나왔어? 서류 보냈어? 이런 사소한 카톡이나 문자 하나가 승낙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 이익 소명. 대출금이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 지출된 영수증과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고소의 악의성 강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고소임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고소당했다는 충격에 당황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승낙의 정황과 돈의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하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 스마트의 친족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장호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